안녕하세요. 디자인 크래프트 앤 테크랩 메이커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런 분들은 크리컷을 구입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진짜 구입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구입을 좀 미뤄도 된다라는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주제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에 크리컷 사용자 그룹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만든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많이 놀랬던 거는 여기 사용자분들 중에 기계를 구입하고 거진 1년이 돼서야 장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용법 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바빠서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장비가 저렴하지 않은데 그걸 구입하시고 거의 쓰지도 못했는데 그야말로 되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매우 큰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크리컷을 싫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구입하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우선은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마음의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구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광고나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구입해갖고 바로 비즈니스를 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컷을 구입하면 안 되냐면요, 학습하는 것을 싫어하시면, 즉 이 기계가 웬만하면 절반 이상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크리컷은 어떻든 생산 장비예요. 크리컷뿐만 아니라 실루엣도 그렇고 브라더에서 나오는 스캔앤컷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뭔가를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장비들입니다. 얘네들은 의외로 친절하지 않아요. 아무리 친절을 해도 친절한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장비라는 거는 제작자가 어떤 그 세세한 것들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구입하시면 TV처럼 혹은 냉장고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꽤나 학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학습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시는 것을 우선은 미루세요. 지금 당장 구입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구입하시고 학습하다가 결국엔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나중에 내가 진짜로 사용할 만할 때가 됐을 땐 내 장비가 엄청난 구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크리컷이 맞지 않는 분이에요. 우선은 이 크리컷, 스캔앤컷, 모든 비닐 커터들은 어떻든 간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고 어떤 분들한테는 쉽겠지만,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쓰는 걸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디지털을 싫어하신다면 사실 크리컷은 지금 그분한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크리컷을 사용하기는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 크리컷이라는 기계가 장점을 가질 때는 반복된 작업, 유사한 작업이 계속 반복될 때 엄청난 효율을 갖고 오는 것이지, 처음 세팅을 할 때는 대략 손으로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많아졌을 때 비로소 이 장비가 유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통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걸 사용하시다가 이걸로 크리컷을 연동해서 사용해야겠다 이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나 그 갤럭시 탭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뭔가를 만져야 되다 보니까 크리컷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벡터 아니면 포토샵 같이 이런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 보통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거에서는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패드로 하시면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바로 스티커로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주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좀 난이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크리컷이 좀 특이한 건데요, 실루엣과 크리컷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꽤나 잦습니다. 업데이트가 잦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되고, 심지어 크리컷은 자동으로 지가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싫으면 크리컷을 사시면 안 돼요. 크리컷은 업데이트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기능이 수정된다거나 아니면 보완된다거나 버그 픽스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꽤나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절대 업데이트는 패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리컷이 엄청나게 불편하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통은 이제 크리컷을 구입하실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트가 사업을 하시겠다, 이걸로 공예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선은 구입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기능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을 꽤나 하셔야 됩니다. 즉 공부를 꽤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데서 써보시거나 아니면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혹은 친구한테 같이 그 기계를 사용해 보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두 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더가 들어와요. 막 10개, 20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기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빨리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문이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기계를 먼저 구입하지 마시고 학습을 우선 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6번째로는 내가 이걸 크리컷을 사서 뭘 만들어서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제작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지출이 들어가지 않고 대략 그때부터는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종이만 해도 그래요. 종이를 처음에 살 때는 뭐 A1 사이즈를 살 겁니다. 꽤나 큰 종이를 살 거예요. 그게 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느냐,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일부만 쓰고 일부는 항상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뭘 만들 때 재료를 더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투자된 자금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초반엔 돈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장비만 사면 다가 아닌 게요. 크리컷을 구입하고 나서 여러분이 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 비닐 커팅을 해갖고 시트지, 데칼 스티커라고 하는데, 데칼 스티커를 만들겠다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보조 시트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보조 시트를 넉넉하게 구입을 안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보조 시트를 구입하셔야겠죠. 그죠? 그것만 해도 몇만 원이 넘어갑니다. 또 왜냐면 양이 많아야 저렴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데칼 스티커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티셔츠에다 열전사를 해보겠다라 그러면 열전사를 하기 위한 다리미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업으로 하기 시작하면 다리미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한 15cm 이하를 하기는 좋지만 그보다 큰 걸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엔 히트프레스 같은 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게 또 돈이 들어가고 공간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승화전사라고 그 잉크를 옷에다 직접 입히는 걸 한다 그러면 승화전사용 프린터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장비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덜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최대한 아껴서 이것만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학습하는 것을 싫어하시면, 즉 알아보는 것을 싫어하시면 정말로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컷을 구입하셨어요. 이건 이제 구입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구입하셨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앞에 제가 말한 6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셨다면 아마도 광고나 영상들을 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뭐 먼저 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중에 우선 한 가지만 만드세요. 한 가지만. 자, 제일 쉬운 건 보통은 그 비닐 데칼입니다. 그냥 시트를 잘라서 스티커를 만드는 게 제일 쉽고요. 다음이 어떻게 보면 열전사예요. 열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히트프레스 같은 거, 큰 다리미 같은 게 이제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조그만 다리미라도 이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종이로 된 걸 하세요. 종이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토퍼 같은 경우가 아마도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자마자 하려고 하셨던 게 스티커 만들기, 토퍼 만들기 같은 거였을 텐데,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선행 학습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런 분들은 크리컷을 구입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것도 있고 제 경험에 너무 국한되기 때문에 너무 편협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